관심이 많겠습니다. 사명감으로 네. 많이 모였습니다. 헌법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 헌법적 위기 상황에 헌법학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데 의기투합해서 이제 그간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헌법학자들이 모이셨다고 하니까 그 결론이 궁금한데 먼저 이제 5개 탄핵 사유 중에 예. 굉장히 어려워요, 문장도.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 예. 이것이 첫 번째 사유예요. 예. 말도 굉장히 어려운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중재가 모였습니까? 예.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를 하셨는데요. 네. 예. 국민 주권주의에 의해서 국민이 가지는 신성한 권력을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대통령은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다른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매우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고 대통령의 권한 수행에 개입했는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정도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국민 주권주의 또 법치주의 위반이고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제가 간단하게 이제 여러 주제니까 일단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통령 권한 남용입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요? 헌법이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대통령에게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서 헌법 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하는 위헌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체부의 국과장들 에게 그 승마 대회 성적 조작과 관련해서 조사를 시키고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그 문체부 국과장들 나쁜 사람이라 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 승마 대회에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을 한 게 화근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그 얼마 후에는 그 사람들 아직 있어요 하면서 실제로 이 문체부 국과장들 다른데 한직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결국은 이제 해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란 권한 남용에 의해서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죠. 네. 왜냐하면 직업 공무원 제도의 핵심이 바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입니다. 즉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임을 금지한다는 것이 헌법 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핵심인데 거기에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당장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임명권 관련해서 예. 어제 입국해가지고 처음에 부인했지만 결국 최순실 씨 추천으로 미얀마 대사가 됐다는 유재경 씨 관련 또 역시 정확하게 이 임명권 남용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그 법에 정한 사유, 그 다음에 법에 정한 그 자격 등을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면접까지 보고 말이죠. 그 추천을 한 사람이 그 직후에 이 대사로 임명이 되는 고위직 외교 공무원인 대사로 임명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권한 남용에 의한 위헌 행위에 해당하고요. 또 앞에서 봤던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에도 또 해당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하나하나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예. 이 5가지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의미에서 오늘 연결했는데 세 번째 예. 언론의 자유 침해 이거는 어떤 이유로 들어갔고 어떤 이유로 또 이 탄핵 사유라고 결론이 난 건지.
예, 2014년에 예. 정윤의 문건 예. 가 터졌을 때 그것을 세계일보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청와대에 고소를 하고 또 세계일보에 여러 가지 광고 탄압까지 가해집니다. 그야말로 세계일보라는 언론기관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죠. 명백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언론의 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 자체로 이 세 번째 사유도 충족시키고 따라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탄핵의 근거가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생명권 보호. 예. 지금 가장 이제 쟁점이 되고 검찰에서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특검도 예. 이 뇌물죄지 않습니까? 뇌물수수 등 형사법 및 법률 위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 뇌물죄 부분이 굉장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거꾸로 입증된다면 뭐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건데. 예.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뇌물죄와 관련해서 뇌물죄를 위반했다. 그런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탄핵심판에서 뇌물죄와 관련해서 예. 대통령이 뇌물죄에 연루되었느냐, 네. 그리고 어떻게 연루됐느냐, 그 연루된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하냐, 네네.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와는 별개의 다른 문제인 거군요. 것이죠. 예. 설사 뇌물죄가 형사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아도 관여한 정도로 보아서 심각하면은 파면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고 또 이거는 일종의 파면해야 되느냐 아니냐 의 징계 책임을 묻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예. 면밀한 어떤 사실 조사와 증거 입증이 필요한 형사재판과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5개 항에 대해서 어제 모인 헌법학자들의 토론의 결과는 탄핵 사유로는 충분하다는 결론인 거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5꼭지에 대해서 다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5꼭지에 대해서 5분의 발제자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5분 모두 네. 자신이 담당한 이 사유 하나로 다 충분하다. 충족하고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탄핵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 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태는 이제 넘어간 것 같고요. 그 전략은 이 지연으로 쓰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연 전술로 남은 것 중에 하나가 황교안 이제 대행이 예. 헌재 소장을 지명하고 해야 한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보수정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물론 국회에서 인준이 안 되겠지만 그 절차 과정 때문에 또 시간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즉 권한대행이 현재 소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와 네.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은 없습니다. 네. 학설이 이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학설이요? 헌법 밖의 지배적인 학설은 지배적인? 이러한 경우는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기각 결정을 받으면 직무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을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이라 하고요.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의 경우는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소극적인 현상 유지 그 권한 행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중론입니다. 거기에 비춰봤을 때 헌재 소장의 임명이라는 것은 헌재 소장이 국가 의전 서열 4위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사권의 행사죠. 네네. 이것을 누가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지는 못한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또 현실적으로도 헌법에서 소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는데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소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할 경우에 그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지연 전술이 하나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예, 그런데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현재 소장을 권한대행이,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 자체가 저는 불발될 걸로 봅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신 대로 기각될지 인용될지 모르는데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복귀했는데 헌법소장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대통령과 그 총리 대행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헌법소장, 재판소장을 이 사람을 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직무 정지된 것을 벗어나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고로 인한 권한 대행은 중요한 인사권의 행사나 혹은 대통령의 기본 정책을 변경하는 그러한 정책 변경은 할 수 없고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헌법 밖의 중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님이었습니다. 국민이 가지는 신성한 권력을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대통령은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다른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매우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고 대통령의 권한 수행에 개입했는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정도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국민 주권주의 또 법치주의 위반이고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여러 주제니까 일단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권한 남용입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요? 헌법이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대통령에게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서 헌법 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하는 위헌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체부의 국과장들에게 그 승마 대회 성적 조작과 관련해서 조사를 시키고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그 문체부 국과장들 나쁜 사람이라 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 성마대회에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을 한 게 화근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그 얼마 후에는 그 사람들 아직 있어요 하면서 실제로 이 문체부 국과장들 다른데 한직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결국은 이제 해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란 권한 남용에 의해서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죠. 네. 왜냐하면 직업 공무원 제도의 핵심이 바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입니다. 즉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임을 금지한다는 것이 헌법 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핵심인데 거기에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당장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임명권 관련해서 어제 입국해가지고 처음에 부인했지만 결국 최순실 씨 추천으로 미얀마 대사가 됐다는 유지경 씨 관련 또 역시 정확하게 이 임명권 남용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공무원을 관심이 많겠습니다. 사명감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헌법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그래서 이 헌법적 위기 상황에 헌법학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데 의기투합해서 이제 그런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헌법학자들이 모여셨다고 하니까 그 결론이 궁금한데 먼저 이제 5개 탄핵 사유 중에 굉장히 어려워요, 문장도.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유예요. 말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중재가 모였습니까?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를 하셨는데요. 국민 주권주의에 의해서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그 법에 정한 사유, 그 다음에 법에 정한 그 자격 등을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면접까지 보고 말이죠. 그 추천을 한 사람, 그 직후에
이 대사로 임명이 되는 고위직 외교 공무원인 대사로 임명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권한 남용에 의한 위헌 행위에 해당하고요. 또 앞에서 봤던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에도 또 해당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하나하나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예. 이 5가지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